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최원영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금강산, 단무갈보살, 그리고 양주 회암사, 이 셋 차이에 뭔가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금강산이 실은 뭐랄까 고대 인도랑 연결되고 불교 우주관, 심지어는 잊혀진 문명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순한 풍경이나 사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름과 터에 얽힌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들 같이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금강산, 이름부터가 딱 불교 느낌이잖아요. 금강, 이게 그 산스크리트어 바즈라에서 왔다고 하죠. 번개 같은 깨달음 아니면 다이아몬드. 네, 맞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그거죠. 화엄경에 나오는 단무갈 보살이 1만 2천 권속이랑 같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금강산이다. 아, 단무갈보살.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고려 말에는 이게 국제적인 성지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원나라 간섭기 때인데 그 기황후가 금강산 장안사의 복을 빌려고 시주를 하기도 했고 원나라 사신들도 단무갈보살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가더라고요. 좀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금강산이 불교 우주관에서 말하는 그 수미산, 신델산은 우주 중심, 그거라거나. 네, 수미산설도 있고 또 세상을 둘러싼 9번째 산이라는 철위산에 해당한다는 이론도 소개하고 있죠. 특히 그 변광현 교수의 주장이 눈에 띄는데요. 고대 문명이 큰 재앙으로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태양이 비춘 곳,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금강산, 즉 수미산 그 자체였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에요. 와, 그건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걸 또 전 세계 고인돌 분포랑 연결시킨다고요? 네, 특정 고인돌 양식이 금강산 근처에서 퍼져 나갔다는 걸 근거로 들면서 어쩌면 여기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니었겠냐, 이런 주장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 이름의 의미를 종교적인 걸 넘어서 문명의 시작점하고 연결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그럼 그 금강산에 있었다는 단무갈 보살은 대체 누구일까요?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산의 모습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법기, 그러니까 법이 일어난다는 다른 이름이 그 산의 솟아오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에 좀 더 주목합니다. 보살이요? 아, 대승불교의 핵심. 네,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들, 뭐 반야심경이나 화엄경 같은 것들이요. 이걸 용수보살이 바다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용궁에서 가져왔다.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 바다가 우리가 아는 그 바다가 아니라 당시 인도 동쪽에 있던 어떤 문명 지역,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금강산이 있는 이 동쪽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불교가 전해진 경로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생각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같은 분들이 불교가 바닷길로 전파되면서 관세음보살 신앙 같은데 해양 문화 영향이 보인다고 지적하는 것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을 수 있고요. 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흥미로워지네요. 자,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인가요? 회암사, 양주에 있는 네, 회암사터.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절이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인도 승려 지공이 와서 역을 보고 과거 부처님들이 수행하던 터다. 심지어 아주 오랜 옛날 일곱 부처님 시대의 큰 절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아니, 인도에서 온 스님이 어떻게... 네, 바로 그 점이죠. 지공뿐만 아니라 그 제자인 나옹, 그리고 조선을 세운 무학대사, 태조 이성계까지 다 이 회암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중창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절을 크게 짓는 불심? 이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특히 이성계와 무학대사에게 회암사가 단순한 절 이상, 그러니까 잊혀진 우리 고대사, 어쩌면 단군 신화랑 연결되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다시 세우려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부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무학 대사가 나라 이름도 조선으로 정하는 데 영향을 줬고 또 그 배경을 보면 회암사가 그런 고대 문명의 상징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겠군요. 이성계가 나중에 왕자의 난 겪고 여기서 수도하려고 했던 것도 그냥 쉬러 간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금강산, 단무갈보살, 회암사가 그냥 따로 떨어진 점들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배운 역사의 표면 밑에 훨씬 더 깊고 오래된 흐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불교가 전해졌다거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고대 문명 간의 교류, 또 그 중심지가 이동했던 역사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금강산이 그냥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고대 문명의 발원지였을 수도 있다. 대승경전에 나오는 바다가 저 동쪽의 실제 문명을 가리켰을 수도 있다. 회암사가 잊힌 역사를 되살리려는 염원이 담긴 곳이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가능성들 하나하나가 당신께서 이 자료들의 바탕으로 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역사의 주된 무대나 그 흐름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상당히 달랐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어떤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